따라서 북한의 가장 핵심인 대남조카 전략은 바로 이 한미 군사 동맹을 해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미 군사 동맹을 해체하기 위해서 북한이 햇볕 정책 추진 기간 동안 3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하나가 먼저 연방제 통일입니다. 여러분들 연방제 통일은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연방제 통일은 남북한을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형식상 통일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통일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남북한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형식상 통일기구를 만들어서 통일하고 나면 남북한은 한 나라가 됩니다.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되면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다음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월남처럼 이렇게 남침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전에 대해서 집안싸움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은 남북한을 형식상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는 대남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을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북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가 전국적으로 설립돼서 연방제 통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합의했는가 하면 6.15 공동선언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 합의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연방제 통일이 추진됐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소위 말하면 이 제야단체들과 햇볕정책 추진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6.15 14선언을 이행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방제 통일의 추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은 북한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으면 여기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남침하면 싸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증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평화조약 체결도 마찬가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드는 대남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이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아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핵 개발 배경에 대해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레리 닉시 선임 연구위원이 금년 1월 28일 의회 이슈라는 제목의 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북한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금이 70억 달러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29억 달러는 29억 달러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이 중 15억 달러를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이후에 그 경제난 속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 돈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을 개발해서 2번
핵실험에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2006년 10월 9일 2009년에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금년 1월 11일 날 미국의 정식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공식 피하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방의 통일과 북한의 핵개발 둘 다 햇볕정책 추진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작권 전환과 미사단 후방 이전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전작권을 전환하고 미사단 후방 이전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연방제 통일과 핵을 개발해서 미국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사단을 후방으로 이전시켜야 되고 미국이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길을 열어줘야지만 연방제 통일이나 미국 평화조약 체결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고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에 미 이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고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미국과 협상해가지고 전작권을 전환받고 한미합사를 해체하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보수들이 반대해서 금년 6월 26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합사 해체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6.15 14선언 이행도 지금 중지시키고 연방제 통일 추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거부하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실질적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이고 규모를 축소한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18개월 된 복무기간을 몇 개월로 늘리고 있습니까? 21개월로 늘리고 있죠. 물론 21개월은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 21개월로 늘리고 있고 우리 군사력 약화의 상징인 국방력 2020을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서 북한에 무조건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이 우리 지원금이 북한의 핵개발로 미사일 개발로 군사력 강화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있고 참 요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햇볕 정책 추진 기간 동안에 추진했던 안보 파악의 핵심 4가지 사항을 추진을 중지하거나 중단하거나 연기시키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종화 세력이고 누가 전쟁 유도 세력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친척, 친구, 이웃에 이제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도발이 한 건도 없었고 우리 국민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자꾸 우리 국민을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2002년 6월 서해교전 제2연평해전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2008년 금강산에서 박광재 회사를 피살할 때까지 그 6년 동안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우리
안보 태세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우리 안보 태세에는 5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5대 핵심 요소가 뭔가 하면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 5가지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우리 국가안보의 5대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의 안보의식은 햇볕정책 추진기간 10년 동안에 무너졌지만 결정적인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폐지했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선언한 겁니다. 이 주적개념 폐지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정신무장이 해제되고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추진해서 국가보안법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국군은, 북한은 10년 복무하는데 우리 국군은 2년 복무하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북한은 현역이 117만인데 우리 군은 69만도 많다고 50만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은 중무사 부대가 770만인데 우리 군은 우리 예비군은 300만이 많다고 150만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우리 군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북한의 특수부대입니다. 그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했을 때 그 특수부대 작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후방에 있는 부군단 11군단인데 이 특수부대를 담당하는 부군단 11군단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수도권의 특수부대를 담당하는 수도군단도 해체하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상징인 미사단을 평적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핵심인 전자권을 가도록 결정하고 한미협 해체를 결정해서 우리 안보 5대 요소를 조직적으로 무력화, 해체되도록 결정해놨습니다. 또 거기다가 햇볕정책 1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한 이 금액이 약 8조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5조 원 이상을 지원해서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지원이 바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미사일을 개발했고, 어뢰를 개발했고, 장사정포를 개발하고, 이 방사포를 개발해서 우리 처단함을 격침시켰고, 우리 연평도에 포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할 수 있는, 북한이 원하는 거의 모든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도발하지 않은 겁니다. 도발하지 않고 그 여건을 만들어줘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은 해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20대, 30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20대, 30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고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20대, 30대가 전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20대, 30대에 대한 대반입니다. 우리 20대, 30대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우리 아이들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미국에서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전자권은 아시다시피 전시작전 통제권의 줄임말입니다. 즉 전시에만 해당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평시에 우리 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시도발에는 우리 군은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지휘권과 또 유엔 사령부의 정전시 교전 규칙에 따라서 우리 합참의장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포격 우리 국방부 합참이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미 합참의장이 와서 우리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전자권을 안 가져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권을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진짜 중요한 북한이 전면 남침했을 때 미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미국은 한국 방어의 책임이 해야지 됩니다. 한국 방어의 책임이 해야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살아있더라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증원 전력을 보내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제 하에서 이라크에도 우리 파병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